여기는 중국 섬서성의 서안시에 있는 대당부랴성 보행거리입니다. 대안탑광장의 현장법사 동상을 마주하고 남북으로 곧게 뻗은 총 길이 1.5km의 보행자 전용 거리를 말합니다. 대안탑은 약 1300년 전에 현장법사가 서역에서 불교 경전을 가져와 보관하였다고 알려진 탑입니다. 특히 대안탑 광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분수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대당부랴성 거리는 황제, 역사적 인물, 영웅당, 고전예술작품 등 9개 테마를 통해 중국에서는 유일하게 당나라 시대에 화려했던 문화를 배경으로 한 대규모 문화경관 지구로서 서안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습니다. 대당부랴성은 타임머신을 타고 1300년 전의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 듯 옛 당나라 시대의 멋과 정취를 흠뻑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밤이 되면 고색 창연한 건물과 현대식 건물 가릴 것 없이 온 세상이 그 어디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한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홍사초롱으로 반짝거립니다. 부랴성이란 등불이 환하게 밝혀져 밤에도 마치 낮과 같다는 뜻으로 말 그대로 빛이 꺼지지 않는 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다채롭고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다 보니 많은 젊은이들이 당나라식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명소로 입소문이 난 핫플 중의 핫플입니다. 거리를 거닐다 당나라 한복을 입은 여성들이 스쳐 지나가기라도 하면 마치 당나라 시대로 시간여행을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거리는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인파의 물결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단순히 많은 정도가 아니라 서 있으면 그냥 인파에 떠밀려갈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 붐빕니다. 2023년 위치 빅데이터에 의하면 중국 111개 국가급 관광 레저 거리 중 서안 대당부랴성의 인파 열기가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보행거리의 좌우에는 미술관, 대형 극장, 박물관 등이 있고 길의 중앙에는 당나라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조형물이 이어져 있어 걷는 내내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길 가운데에는 당나라 시대의 황제, 시인, 문장가, 예술인들의 조형물이 있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름만 들으면 알 법한 당나라 시대를 풍미했던 이 동상의 주인공들을 짧게나마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한가는 중국 당나라 현종 때의 화가로 말을 그리는 화법으로 후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예진은 당나라의 화가이자 저명한 조각가로 한 손에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장원은 당 현종 때의 궁중화가로 당나라 최고의 세밀화이자 최고의 풍속화인 도련도를 그린 화가로 유명합니다. 왕지화는 호방하고 동적인 묘사로 이름을 알린 당나라의 시인입니다. 이순풍은 당나라 때 역설을 이용하여 기륭을 정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나라에서 전승되는 이야기 속에서는 여우를 잡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유종헌은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봉건사회의 구조에 의문을 가진 합리주의자였으며 봉건론이라는 글로 유명합니다. 오도자는 그림 한 폭으로 당나라 장안을 뒤흔든 백대화성으로 불리는 화가로 특히 부처와 도사인물화에 뛰어났습니다. 한유는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으로 새롭고 기이한 어구를 많이 쓰는 난해한 시풍이 특징으로 평이하면서 통속적인 시풍을 특징으로 하던 백거유와 종종 대비되던 인물입니다. 여미꼬는 제시를 선양하기 위해 그림을 그렸던 당나라 초기의 화가입니다. 두보는 중국 고대시에 위대한 영향을 미쳐 시성이라고 부르며 그의 작품은 시사라 부릅니다. 이백과 함께 이두라고 불리며 당시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시로 묘사한 민중시인이었습니다. 이백은 이태백이라는 이름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두보와 함께 중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인으로 꼽히며 시선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의 시문학과 관련된 주제는 도교, 술 등이 유명합니다. 왕류의 시는 맹호연을 닮은 데가 많으나 맹호연의 시보다 날카롭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불교 신자로서 관념적인 공의 세계에 대한 동경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서예가이자 시인이었던 장옥은 머리털에 먹물을 묻혀 글씨를 쓰기도 했으며 초서의 필법을 터득해 미치광이 초서, 즉 광초의 대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서예가이자 문필가들인 유공권, 안진경, 구양순의 동상도 보입니다. 유공권은 구양순, 안진경, 조맹구와 함께 해서 사대가로 불립니다. 서예가 안진경은 남성적인 박력 속의 균재미를 잘 발휘한 해서체인 안채를 개발, 당나라 이후 중국 서예를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구양순은 우세남, 저수량과 더불어 당나라 초기의 3대 서예가로 손꼽힙니다. 현장은 당나라 초기의 고승이자 번역가로 삼장법사로 부르기도 하는데 삼장은 경장, 율장, 논장에 능해서 생긴 별칭입니다. 현장의 천축국 여행은 명나라 시대의 소설 서유기의 모티브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창령은 칠언절구에 뛰어나 칠절성수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손과정은 체계를 갖춘 최초의 서예 이론서인 서보를 저술한 사람입니다. 회소는 승려 현장의 제자이자 연면체의 초서에 뛰어난 서예가로서 초서천자문이라는 저서를 남겼습니다. 우세남은 해서의 아름다운 모양을 완성한 사람으로 유명하며 구양순, 저수량과 더불어 당나라 초기에 서예 3대가로 불립니다. 향상거사라 불리며 인품을 칭송받았던 백거인은 현존하는 문집이 71권, 작품은 총 3,800여 수에 이를 만큼 당대의 다작 시인으로 특히 유명합니다. 45세에 지은 비파행은 그를 당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시인으로 꼽히게 하였으며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을 노래한 장안가로도 유명합니다. 손사막은 도사, 의사, 연금술사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천금요방과 천금익방의 저자로 의술이 대단하여 약신, 야광이라 불렸습니다. 일행은 승려이자 천문학자로서 대행력을 편찬한 인물입니다. 수학자인 왕유통은 그의 저서 집보산경에서 3차 방정식을 풀이하였으며 집보산경은 중국의 산경십서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구는 차를 만들고 마시는 것에 관한 지식을 정리한 다경 3권을 저술하였으며 중국의 차 문화에 크게 기여한 인물입니다. 한참 동안 동상을 감상한 후 다시 거리 구경에 나서봅니다. 불야성의 거리는 여전히 인산인해입니다. 길을 걷던 중 저 앞에 나무에 불을 밝힌 노랄리본을 잔뜩 매달아둔 것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세히는 알 수 없었지만 언뜻 시 구절 같기도 하고 다양한 내용의 격부를 적은 조명등을 매달아둔 것 같습니다. 형형색색의 건물, 소품과 조명, 레이저 불빛, 등불들을 이용하여 번성했던 당나라 시대를 재현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보여주고자 하는 노력은 돋보여 보였지만 지나치게 계획적이고 인위적으로 연출한 작품 같아 보였어. 신선함이 부족하고 고색창연한 분위기를 즐기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러운 점도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마음껏 밤을 즐기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은 웃음이 떠나지 않고 밝아 보였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는 것도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재미입니다. 보행자 거리 중간에 있는 광장의 모습입니다. 서양의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나무에까지 조명을 설치해 두었습니다. 마침 제가 갔던 날이 주말과 휴일이라 그런지 굵게 빛나는 조명 사이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광경입니다. 대당 구랴성의 랜드마크는 당 태종 이세민이 말을 타고 있는 모습과 동산 아래의 장군과 병사들이 군악대에 맞춰 출병하는 모습을 표현한 조형물입니다. 보행자 거리에서는 군데군데 펼쳐지고 있는 전통 공연도 볼 수 있습니다.
거리의 끝자락에는 당 태종의 거대한 동상과 이를 떠받들고 있는 문무백관들의 조형물이 보입니다. 금빛으로 새겨진 둥근 조형물은 당 태종 이세민 시기의 태평성대 정관의치를 상징합니다. 정관의치 공연은 매일 밤 8시부터 8시 10분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8개의 거대한 기둥은 LED 조명으로 시시각각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당 불야성 보행자 거리는 2002년에 조성을 시작하여 2009년 조명 프로젝트를 진행한 후 2010년에 개장하였습니다. 대당 불야성 보행자 거리는 2020년 전국 시범 보행자 거리로 선정되었습니다. 대당 불야성을 떠나는 시간에도 천년고도 서안은 오랫동안 밤이 없을 것처럼 기억 속에서 더욱 빛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